오프라인으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아예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대중아 간대호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등기소 가지 않고 법인 설립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단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 있어서 이게 아마 한 편짜리 영상이 아니라 좀 여러 편으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차례차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새 법인을 정말 많이 설립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금도 그렇고 대출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설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지비즈라는 사이트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지비즈라는 사이트는 등기소를 반드시 방문을 해야 돼요. 서류를 준비를 해서 등기소를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아예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상의 기준은 1인 법인이라는 거, 1인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등기소 가지 않고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이버에 온라인 법인 설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 글이 가장 먼저 위에 나오죠. 여기를 통해서 만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맨 위에 보면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여기가 스타비즈라는 사이트인데 아마 여기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을 하는 걸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하네요. 여기를 통해서 직접 설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비즈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말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 사이트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놀러 다니면은 꿀 정보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디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을 할 거예요. 왜 하필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을 하냐면, 스타비즈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 딱 설립을 할 때까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인 설립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야 될 일이 빈번하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좀 익숙해지자 라는 관점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설립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맨 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거는 당연히 들어가셔서 뭘 해야 될까요? 회원가입을 해야죠. 회원가입을 먼저 착착착착 진행을 해 주시고요. 동의 전체 동의, 저 동의합니다 눌러서 주민등록번호, 이름이랑 제 이름, 신분명서,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해 주시고, 요거를 회원 가입까지 다 완료를 해 주신 다음에 법인 설립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가 되실 분이 가입을 하시고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묻지마 따라하기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설립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이 조금 있어요. 법인 도장, 법인 인감도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 인감도장, 그리고 법인 대표, 감사, 이 두 명의 공인인증서. 우리 인터넷 뱅킹 쓸 때 공인인증서 쓰시잖아요. 컴퓨터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스캐너. 이 스캐너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설립이 좀 어려워요. 스캐너가 있으신 분들 하에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 다시 정리하자면 법인 도장, 대표와 감사의 공인인증서, 그리고 스캐너, 이렇게 필요합니다. 법인 도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리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쓰고 싶은 법인 상호명이 있잖아요. 법인 상호명을 미리 검색을 해봅니다. 어디서 검색을 할 수 있냐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법인 상호 검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관할 등기소
전체 등기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칸데오 주식회사. 그러면 없네요. 상호 검색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뜨죠. 그러면은 칸데오 주식회사라는 회사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효성, 그러면은 효성이라는 이름의 법인이 이렇게나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지역에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검색을 해보시고, 없으면 그 법인명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도장을 지금 미리 주문을 할 건데 법인이 있는 상호야, 당연히 이 도장을 못 쓰잖아요. 없으면 그 도장을 11번가에서 법인 인감 도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흑수 도장 썼거든요. 주변에 알파문고 같은 데 가면은 법인 도장을 파줘요. 법인 도장 파주는데 요런 정말 기본 도장, 요거 보이시는 요 2만원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인 도장 많이 쓸 거거든요. 요런 거 쓰면은 아깝잖아, 안 예쁘잖아. 흑수 도장 요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걸로 법인 도장을 팠어요. 제 법인명을 골라서 인터넷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상호를 검색해보고, 그리고 상호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상호가 누가 등록해 놓지 않았으면은 11번가에 들어가서 미리 법인 도장을 주문한다. 그러면 준비물은 여기서 끝! 다시 정리하면 법인 인감도장, 대표와 감사의 공인인증서, 그리고 스캐너, 이렇게 됩니다. 준비물은 모두 다 준비가 됐다고 하고 이제 또 설립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회원 로그인을 한 후에 제 이름 나오죠. 제 이름으로 나오고 로그인 한 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등기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등기 신청 보이시죠? 등기 신청이라는 메뉴에서 오른쪽에 법인이라고 보입니다. 그쵸? 법인이라고 보이는 곳에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면 요 이 폼 신청하기 라는 매뉴얼들이 많아요. 거의 다일 거예요 아마. 이 폼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를 방문을 해야 돼요. 내가 설립을 하고 나서 설립이 된 후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법인 설립 신청 자체를 방문을 해야 돼. 그래서 2번은 가야 돼 최소. 근데 우리는 법인 설립을 등기소를 안 가고 설립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폼 신청이 아니라 전자 신청하기, 요 메뉴로 들어가야 돼요. 전자 신청하기. 네이버 블로그에 다시 한번 법인 설립 절차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 블로그가 제일 위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블로그들은 다 이 폼을 가지고 설립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무조건 등기소를 한번 방문을 해야 돼. 근데 전자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등기 신청에 법인의 전자 신청, 요 메뉴로 들어갑니다. 등기 신청에 법인의 전자 신청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청서 작성 중이라는 메뉴가 옆에 보이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화면 보이시죠? 상단 메뉴 중에 등기 신청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등기 신청이라는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법인의 전자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제 전자 신청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전자 신청 사용자로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보이시죠?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는 이 화면이 나와요.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가 뚝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5단계잖아요. 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및 인증, 공인인증서 등록, 사용자 번호 등록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 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1, 2, 5단계는 그냥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1단계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동의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 하시고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면은
다음 메뉴로는 이렇게 신청서 작성 및 인증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을 위해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성명 내 이름 적어주고요. 내 이름 적어주고 주민등록번호 적어주고 전화번호랑 휴대폰 번호, 우편번호 다 적어주시고 입력을 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시면 공인인증서 인증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인인증서, 이건 익숙한 화면이죠.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면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범용 공인인증서라고 있어요. 은행에서도 쓸 수 있고 뭐 통신사에서도 쓸 수 있고 나라장터에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범용 공인인증서인데 요게 보통은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우리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는 게 저축은행 계좌를 뚫게 되면 저축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유료여야 되는데 저축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계좌를 뚫고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무료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매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웰컴저축은행 계좌를 뚫었어요. 웰컴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중에 그 3대장이거든요. 3대장 SBI, 웰컴, OK저축은행 이 3대장인데 그나마 한국계 은행이라서 웰컴저축은행으로 뚫었고요. 우리 요새 그 핸드폰 어플로 비대면 계좌 굉장히 많이 뚫을 수 있잖아요. 웰컴저축은행도 비대면 계좌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저축은행 방문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웰컴으로 범용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용했고 올해도 새로 발급받아서 다시 사용하고 있고요. 무료로. 그 다음 범용인증서를 인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 등록번호 등록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용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전자신청할 때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가 아니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로그인 비밀번호랑 아마 다르게 요구를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미 만들어서. 그래서 요거까지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요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 부여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서 따라와서 좀 오래 걸린 거지 그냥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뚝딱뚝딱 한 5분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